자, 3의 법인세 문제입니다. 회사 일단은 희망산업 맞는지 먼저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자, 1번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여기 있죠? 세입금액 조정이 있어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먼저 클릭을 하시고, 자, 이 빨간 번호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번호 순서대로.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1번에서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빨간 1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날짜란에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자료 2번에 나와 있어요. 자료 2번에. 자료 2번에 보시면 임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대보증금은 4억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도는 2021년도 자락이지, 2021년 1월 1일, 1월 1일 적용안의 전기 2월, 임대보증금 넘어온 게 얼마냐면 4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반환된 건 없어요. 반환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임대보증금이 여기 봐. 하면 잘 봐요. 작년부터 넘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월 1일이고요. 전기 2월 4억 원에 365일에서 적수가 1460억 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1460억 원에 나누기 365 하면 임대보증금 잔액은 4억 원이 되는 거고요. 4억 원에 곱하기 1.2%, 그다음에 입금 산입 상당액이 4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이거 하나만 갖고서 현재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이 480만 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반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빨간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자, 입력 찍고, 여기는 건설비 총액. 건설비니까 토지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설비니까 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자료 1번에 보시면은 건물 및 부속 토지 관련된 자료 나와 있는데 토지는 들어가지 않고 건물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날짜는, 자, 취득을 언제 했습니까? 2015년 1월 11일에 취득했고 지금이 2021년이잖아, 그치? 자, 1월 1일 건설비 총액이 3억 원인데 밑에 잠깐만 주석사항을 봤더니 2021년 6월 10일에 냉방장치 1000만 원을 설치를 했고 해당 금액은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면 취득원가는 2억 9천이고 자본적 지출이 10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쵸? 그럼 결론 여기 봐요. 1월 1일부터 넘어왔었던 거는 2억 9천만 원이고요. 6월 10날 1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이 3억 원이 된 겁니다. 합이 3억 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설비에는 토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1월 1일에 넘어온 게 2억 9천만 원이고 6월 10일 자본적 지출이 1000만 원 발생해서 3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물 연면적 적수기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1월 1일이고요. 건물 연면적 총계가 연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20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건물의 자료 1번에 보시면은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 임대면적 2000제곱미터 중에서 여러분 여기 봐요. 토탈 연면적이 2000이고요. 이 중에서 임대면적은 몇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대면적은 자료 2번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 2번에 보시면은 몇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1200. 공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다 임대는 안 한 거예요. 공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 2번은 다 끝났어요. 당초 화면으로 복귀 눌러볼까요? 당초 화면으로 복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보게 들어보세요. 임대보증금이 아까 4억 원이었었는데, 그죠? 4억 원이었었어요. 4억 원에 대한 적수가 1360억 원이 올라갔죠, 그죠? 이 중에서 건설비만큼 빼주는 거죠. 건설비만큼, 투자된 만큼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는 보증금이 4억 원이었었지, 그치? 근데 지금은 보증금이 4억 원이 아니라 투자된 만큼 빼서 2억 원 돈, 2억 2200만 원 돈만 나온 거죠. 곱하기 1.2%에서 현재 입금 산입액 상당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에 4억 원이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예, 건설비가 없었을 때는. 자, 이제 빨간 3번에
운용수익 금액 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 있죠? F2번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의 토탈 계정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 중에서 운용 수입이 임대보증 운용 수입이 80만 원 있습니다. 기타 수익 금액이 220만 원 자동 계산되죠. 그리고 여기 봐요. 이 운용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죠. 맨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입금 상당액에서 운용 수입해서 나머지가 입금 산입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자 수입 밑에서 배당금 수입. 배당금 수입 찾아주시면 되고요. 110만 원. 중 보증금 운용 수입이 얼마냐면 30. 세 번째 B번 눌러서 단기 매매 지급 처분이익. 단기 매매 지급 처분이익. 토탈 금액이 얼마죠? 160. 이 중에서 100만 원이 임대 보증금 운용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반영이 돼서 실제 입금 산입되는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57만 1,561원. 57만 1,561원. 저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실무 수행 평가 문제, 세무조정을 먼저 불러줄게요. 입금 산입,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입금, 입금 산입,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입금, 57만 1,561원 기타 사회 예출입니다. 자, 합계 등록 찍어서 임대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칠게요. 임대 보증금 간주 입금 571 561 기타 사회 예출이라고 그랬어요. 6번에 기타 사회 예출. F1번 눌러서 간주 입금 상당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회 예출로 소득 처분함. 이렇게 세무조정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얼마인가 여기 있네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 647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에서 보증금 운용수입은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 있네요. 보증금 운용수입은 210만 원. 입금 산입액은 마지막에 57을 56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57을 56 하나.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일단은 블록이 하면 저절로 불러와지는 거 있어요. 요 색깔 부분, 요 색 연두색 부분 있죠? 불러와집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자료는 일단 불러왔어요.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을 봤더니 퇴직급여 충당금이 1억 6천만 원 증가하네 있죠. 이거 작년에 송금불산입 당한 거야. 작년에 송금불산입 당한 게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 송금불산입 당한 게 1억 6천만 원이 있어요. 자, 세무조정 자료. 자,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총급여 곱하기 5%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총급여 곱하기 5%. 여기 총급여를 먼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급여 곱하기 5%가 첫 번째 함정이라고 그랬죠? 그쵸? 총급여 여기에 가서 자, 문제집 보세요. 세무조정 참고자료에 보시면 총급여액은 기장된 자료 임금, 급여판을 조회를 해라. 임금과 급여를 조회를 하래요. 생산직은 7명, 관리직은 3명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F2번 급여 800번대 급여를 먼저 찾아볼까요? 800번대 급여 802번에 급여. 그러면 금액이 자동으로 뜰 겁니다. 인원은 3명. 자, F2번 눌러서 임금 500번대 임금을 찾아볼까요? 자,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럼 총급여 다 입력됐네. 그죠? 그럼 토탈 급여가 여기 봐요. 토탈 급여가 4억 6천만 원이고요. 총 급여의 5%가 첫 번째 함정이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얘가 맨 위로 올라갔다. 맨 위로 올라갔어요. 4억 6천만 원의 5%에서 첫 번째 함정 2,300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총 급여. 어쨌든 급여 불러갖고 오면 금액 자동으로 뜨고요. 임금도 불러갖고 오면 금액 자동으로 뜹니다. 이런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토탈 급여가 4억 6천만 원이고 4억 6천만 원이 맨 꼭대기 1번에 가서 4억 6천만 원의 5%에서 2,300만 원이
네, 됐어요.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뭐였었지? 두 번째 공식이 내가 불러볼게. 퇴직금 추계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퇴직금 추계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그랬어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돼. 여기 봐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이 10명에 10명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억 4,300. 10명에 2억 4,300.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추계액은 10명에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2억 4,100. 둘 중 큰 거라고 그랬죠, 그쵸? 세법성 추계액은 둘 중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추계액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볼래? 화살표시 잘 봐요. 2억 4,300만 원. 어쨌든 둘 중에 큰 게 퇴직금 추계액이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10번에 22번 곱하기 0%잖아. 그러니까 0인 거지, 그치? 자,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자, 문제집에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집에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야 된다? F2번 눌러서, 아니. F2번이 아니라, 여기 봐요. 잔액주에 찍어서, 국민연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이 국민연금 전환금이에요. 퇴직금 전환금이 국민연금 전환금. 예, 없죠? 없어요. 퇴직금 전환금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추계액 곱하기 0% 여기 봐요. 마우스 포인트. 추계액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 조회해봤더니 없죠, 그쵸? 퇴직금 전환금은 뭘로다 조회를 한번 해보라고요? 국민연금 전환금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추계액 곱하기 0% 플러스 퇴직금 전환금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인데 기초는 Y자, 그쵸? 기초 마이너스 부인누계.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의뢰받더니 퇴직금 충당부채 부인액이 얼마 있습니까? 1억 6천만 원 있지? 그죠? 그런데 밑에 봤더니 당기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기 어떻게 했습니까? 차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신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되어 있죠, 그쵸? 받아 적어주세요. 하나만 받아 적어주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 처리된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 처리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다시 한번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 처리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만큼 무조건 송금산입 괄호를 닫고 유보 감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 처리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만큼 무조건 송금산입 괄호를 닫고 뭐라고요? 유보 감소라고요.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추가. 불러줄게요. 한 줄 밑에 송금산입 컴마하시고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추가 2천만 원 괄호를 닫고 유보 감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괄호를 닫고 유보 감소.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얼마 들어가면 될까? 기초 충당금 부인누 계획은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의뢰받더니 작년 주말 잔액이 1억 6천 그게 올해로 넘어오면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 얼마? 1억
6천이 아니야. 1억 6천이 아니야. 해답 틀려요. 1억 6천이 아니라 금방 2천만 원 송금산입 했지, 그치? 금방 2천만 원 송금산입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4천이에요. 퇴직금 지급에 2천. 이렇게. 답은 맞아요. 근데 여기 봐요. 해답에는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 1억 6천. 그리고 지급액을 입력을 안 했어요. 해답에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봐요. 해답에는 1억 6천. 그리고 지급액을 입력을 안 했어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야. 여기 얼마 입력하는 거라고요? 1억 4천, 지급액 2천. 이렇게 입력하는 거라고요. 왜 1억 4천만 원인지는 알겠지? 작년에 송금불산이 있다는 게 얼마 있었다고 그랬어요? 1억 6천. 근데 지금 송금산이 2천 했잖아, 그치? 지금 송금산이 2천 했으니까 남은 거는 1억 4천만 원 남았잖아. 그래서 1억 4천.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에 2천만 원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회사 계상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회사 계상액은 여기 잠깐만 볼래? 잔액주에 찍어서 295, 295가 퇴직금 충당 부채예요. 여기 증가란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증가란에 4천만 원 있죠? 여기에 설정액이 된 겁니다. 증가란에 4천만 원이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한도 추가가 4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한도 추가는 4천만 원.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초 충당금 부인액에 1억 4천만 원 들어가는 거, 1억 6천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퇴직금 지급에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자, 이거 일괄 삭제한 다음에 한 번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했어요? 일괄 삭제한 다음에 자, 세로 블록기를 먼저 한번 눌러주라고 그랬어요. 세로 블록기 yes. 그 다음에 802번 급여 3명이라고 했고요. 504번 임금 7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4억 6천만 원이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4억 6천만 원의 5%에서 2,300만 원 계산이 된 거고요. 자, 퇴직금 추계액으로 가서 10명에 2억 4,300. 밑에 10명에 2억 4,100. 근데 의미가 없지, 그치? 왜 의미가 없어? 어차피 0%니까 0이잖아, 그치? 자, 퇴직금 전환금 찍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퇴직금 전환금에서 뭐 눌렀지? 잔액주액. 200번. 200번이에요. 200번. 근데 없어요, 그쵸? 퇴직금 전환금은 뭘 주회를 하라고 그랬어? 국민연금 전환금 주회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자, 이제 기초 마이너스 부인. 여기 5번, 6번 건너뛰는 거야. 5번, 6번 건너뛰고 7번에 기초 충당금 부인 두 개인데 작년에 부인 당한 게 1억 6천이 있잖아, 그쵸? 근데 올해 넘어와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랑 상계 처리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무조건 송금산입 회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 부인 의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액은 2천. 마지막에 회사 계상액 잔액주에 찍고 마지막에 회사 계상액 잔액주에 찍고 295 증가란에 있는 금액이 회사 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4천만 원. 4천. 합계 등록 찍어서 한도 추가인데 그냥 한도 추가라고 쓰면 안 되고요. 모르니까 그러면 퇴직, 급여, 충당금, 한도 추가 4천. 유보 발생. 소득 코드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추가 송금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54번에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가서 하나 더 해줘야 된다. 여기 안 떴지? 여기 봐요. 우측에 아무것도 안 떴지, 그치? 그래도 해줘야 돼요. 전기, 퇴직, 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천. 유보 감소. 소득금액 조정 내용.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단기 지급으로 생계된 그죠? 순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 55번에 있네요. 이렇게 세무조정 두 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실무수행평가 문제 보시면은 자, 이거 창 닫고 실무평가 문제 차감난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봐요. 차감난 금액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9번에 차감난 금액 6,300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9번에 차감난 금액은 6,300 송금산입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2,000이죠. 송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4,000이죠. 네, 2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2천만 원, 4천만 원. 자, 이거 잠깐만 날 봐. 서식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번은 틀려도 2번, 두 번째, 5번, 6번은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왠지 알아요? 잘 들어.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 2번에 두 번째 송금산입할 금액은 그렇지. 내가 지금 금방 불러줬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처리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조건 송금산 유보감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2천만 원 됐죠. 그럼 어떻게 3-6번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받아 적어주세요. 받아 적어주세요.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퇴직금 전환금, 괄호를 닫고 국민연금 전환금 이렇게 써보세요. 퇴직금 전환금, 괄호를 닫고 국민연금 전환금. 자,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한도액은 무조건 0원이다. 한도액은 무조건 0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한도액 무조건 0원이라고. 그럼 이거 작성 하나도 안 해도 있잖아요. 여기 봐요. 이거 작성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여기 잔액조회에서 295, 295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말이에요. 증가금액이 4천만 원 있지? 이거 100% 4천만 원 다 소금부산을 떼는 거라고요. 자, 문제에서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한도액은 무조건 얼마? 0. 그러면은 찾아서 증가금액 얼마? 4천만 원이 무조건 소금부산을 떼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 서식 작성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답은 몇 개가 그냥 나올 수 있다고요? 2개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야. 송금산이 떼는 거 2천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랑 상계 처리된 거 2천이랑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4천만 원은 그냥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 주시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밥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을 봤더니 업무무한 가지입금이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께 나와 있고요. 차장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차장권은 주택구입 자금 대여액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치? 얘는 가지입금이 아니야. 주택구입 자금 대여액은 가지입금이 아니에요. 그냥 분기만 가지입금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세무조정 참고 자료 봤더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자 내역은 기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이자 내역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자.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 클릭했어요? 이자가 나와 있으면 여기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계산이 1이 있고 2가 있죠. 그죠? 어떤지 똑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 이자가 나와 있을 때 이자가 나와 있을 때 입력하는 거고요. 이자가 안 나오고 차입금이 나와 있을 때는 여기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 나와 있니 근데? 안 나와 있지? 차입금이 나와 있지? 그죠? 이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그게 들어봐요. 여기는 이자 이유라고 이자를 입력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가 나와 있을 때 이유 화면에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차입금이 나와 있으니까 이유 화면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지가 어디예요? 대한은행. F2번 대한은행. 그러면 이렇게 대한은행 건이 두 건이 불러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슨 은행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한은행. 그러면 신한은행 것도 불러와줘요. 그러면 우리 대한은행의 이자율 3%, 여기도 3%.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요. 신한은행의 이자율 몇 퍼센트예요? 3.5%.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했지? 자, 다시 대한은행, 신한은행 불러보기 한 다음에 이자율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 2번까지 왔다. 자, 가지입금 가수금 적수 계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찍고 찍었어요. 직책란에 대표이사 이름이 누구예요? 조정석. 대표이사 조정석. 옆으로 넘어가서
자, 옆으로 넘어가서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yes. 조정석 데이터 불러오기 하시면은 조정석 거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가수금은 여기 봐요. 가수금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자율은 이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잠시만.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가중평균으로 하라고 나와있지, 그치? 이거 찍어주시면 돼요. 네.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 하라고 했으면 이거 찍어주시면 되겠지. 그죠? 당좌대출 이자율은. 근데 가중평균이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찍어주시면 돼요. 찍고 여기 봐봐. 인명별 불러오기 또는 전체 인명 불러오기. 전체 찍어주세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 찍어주시면 그러면은 우측으로 쭉 가면 여기 봐요. 우측으로 쭉 가면 이자율란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쵸? F2번 눌러볼래? F2번 여기 잠깐만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3.25라고 지네가 계산해놨지, 그치? 적용. 자, 밑에도 F2번 적용. 밑에도 F2번 적용. 얘는 3.3%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여기 봐봐. 세 번째 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태까지. 마지막 인정이자 계산 찍어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봐봐. 1번부터 한 번만 더. 여기 봐요. 이자가 나와 있으면 여기다 이자율이랑 이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자가 안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패스. 두 번째, 대한은행, 신한은행 불러왔죠, 그쵸? 대한은행, 신한은행 불러오고 이자율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지입금. 대표이사 조성석 치고 임명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죠, 그쵸? 가수금은 없다고 그랬고요. 가지입금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없다고 그랬고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고 그랬어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서 임명 불러오기 한 다음에 여기 F2번 눌러서 이자율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인정이자 계산에서 회사 계상액이 있나 봐야 되겠지, 그치? 여러분 여기 봐요. 회사 계상액이 있나 봐야 돼요. 얘는 일반 전폐 12월 31일 날짜에 가면 된다. 일반 전폐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F 컨트롤 F 미수이자 찾아볼까요? 컨트롤 F 미수이자가 또 하나 가지입금 약정 수치이자 여기 있죠? 대표이사 미수가 아니라 이자 수익에 있네. 실제 받았네요. 그죠? 조정석 거 받은 거 80만 원 있잖아, 그죠? 이거 찾았어? 가지입금 약정이자 수치한 거 80만 원. 80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회사 예상인 날에 80만 원. 그러면 세무조정 대상 금액은 21만 4,234원으로 저렇게 예상이 될 겁니다. 세무조정 대상 금액은 21만 4,234원.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 가지입금 인정이자 상해 처분해 주시면 돼요. 입금 산입, 가지입금 인정이자 상해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학계 등록 찍어서 가지입금 인정이자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 21만 4,234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상여. 4번에 상여. F2번 눌러서 가지입금 인정이자 상여로 소득 처분함. 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 문제 보시면은 가지입금 적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 있네요. 113억 8천만 원이고요. 인정 회사 계산액은 얼마인가? 네, 80만 원이고 조정 금액은 21만 4,234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조정 금액은 21만 4,234원.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 1번 자료는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내역입니다. 기부금이 작년에 송금물산이 따한 게 300만 원이 있는데, 그죠? 전기 기부금 300만 원은 미지급분으로 당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올해는 인정이 되는 거죠. 송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자, 관문란에 전기
전기 기부금이라고 할게요. 전기 기부금 얼마? 3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입니다. F2번 눌러서 컨트롤 F 기부금 쳐볼게요. 기부금 미지급된 기부금 그죠? 미지급 기부금 단기에 지급됐으므로 송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122번에 있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2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입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죠, 그쵸? 입금 불산입이니까 유보 발생 이 자리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금액은 얼마지요? 12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 자, F1번 눌러서 컨트롤 F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없네요. 그러면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입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네. 자비익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82,000원은 자동차세 과운환권 환급금에 대한 이자이다. 입금 불산입 기타적이죠? 입금 불산입 기타입니다. 환급 가산금 금액은 82,000원. 소득 처분은 기타 3번. 3번 소득명세 그냥 입력할게요. 환급 가산금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함.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습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도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입이에요. 미수이자 금액이 얼마일까요?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유보 발생. 소득금액 조정 내용 미수이자 입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미수이자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어요? 과태료는 송금불산입이죠. 과태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예출입니다. 과태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예출 300만 원. 기타 사회예출 소득명세 과태료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함. 과태료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산입 기타라고 배웠죠, 그쵸? 입금산입 기타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금액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7번이고요. 리스크가 컨트롤 F 자기주식 처분이익 없어요.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입금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함. 법인세는 무조건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예출이죠. 법인세는 송금불산입이니까 금액이 1,673만 1,000원입니다. 기타 사회예출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함.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연금이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실무 수행 평가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연금이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입니다. 연금이 여기 있네요, 여기 연금이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얘도. 자, 제일 먼저 빨간 1번, 빨간 2번, 빨간 3번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개정 과목 F2번 눌러서 경상연구 개발비네요. 개정 과목 경상연구 개발비 800번대예요. 800번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는 3명에 8천. 재료비는 17건에 3,200. 인력개발비가 우측에 있어요. 그죠? 인력개발비가 얼마 있습니까? 1,000만 원. 근데 맞춤형 교육비용이랑 현장훈련 수당 등은 입력하는 난이 없죠. 그쵸? 원래 이게 입력하는 난이 따로 있었는데 없어졌나? 일단 여기다 합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그러면 3,400. 합쳐서 3,400. 건수에다 입력했구나. 건수가 아니라 금액란에다가 3,400.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금액란에다가 3,400. 지금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정정해 드릴게요. 일단 입력하는 난이 없어요. 자, 빨간 2번 직전 4년간 발생해. 이거 물음표시 찍어주시고요. 자, 2020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냐면 1억 300. 2019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7,800. 2018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6,400. 마지막 5,800입니다. 5,800.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봐요. 이번 연도에 지출한 거 1억 4,600이죠. 이번 연도에 지출한 거 1억 4,600. 그래서 빨간 3번에 보면은 1억 4,600만 원에 25% 3,650만 원 세공제를 받을 거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번 연도에 지출한 게 1억 4,600이 있어요. 1억 4,600만 원에 25% 3,650만 원 세공제 받을 거냐. 아니면은 증가 발생 공제금의 4,300. 이게 뭐냐면 여기 봐요. 올해 발생한 것 1억 4,600, 작년이 1억 300. 두 개 비교하면 작년 거랑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작년에 지출한 게 1억 300이고 올해 1억 4,600이니까는 4,300만 원 증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 4,300만 원에 50% 2,150만 원은 세액 공제 받을 거냐? 당연히 큰 걸 공제 받는 게 난 거죠, 그렇죠? 당연히 3,650만 원 공제 받는 게 맞겠죠? 네, 3,650만 원. 그래서 이게 연금이 인력개발비 발생 세액공제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메뉴에 자, 이거 저장하고 자꾸 메시지가 뜨네요, 그죠? 일단은 전체 메뉴에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메뉴에 1. 공제세액 계산에서 블록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650만 원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둘 중에 큰 거 3,650만 원이 떠요.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을 작성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봐요. 빨간 2번에 물음표시. 그럼 여기 3,650만 원 뜬 거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연금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쵸? 끝난 거예요. 그냥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공제감면세액합계표 값을 여기서 그냥 블록이만 하시면 돼요. 블록이 맨 밑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공제감면세액 자동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장하시고 마지막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세로 블록이 해주시면은 자 여기 3,650만 원이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